드라마 연인 속 시대 배경이 바로 병자호란이죠. 병자호란 이후 조선시대에 엄청난 사회 문제가 야기되었으니 바로 환양녀입니다. 절개를 잃고 고향으로 돌아온 여성을 가리키는 환양녀. 병자호란을 겪고 나서 군신관계를 요구하는 청의 무리한 요구를 인조는 모두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하여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청의 볼보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때 이들과 함께 청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인원이 약 60만 명 정도인데, 이 중 50만 명이 여성이었습니다. 현재 극중에서 조선 조정은 인조와 함께 강화도로 피난코자 했으나 청이 이를 예상하고 강화도로 향하는 길을 끊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남한산성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전쟁 준비를 하지 않았던 남한산성엔 51분의 신양밖에 없었으니 청의 군대는 남한산성을 완전히 포위한 채 조선 각지에서 남한산성을 구원하기 위해 달려오는 관군과 연준도령과 같은 의병들을 처리하며 조선 조정이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남한산성의 문을 열고 나와 항복해오기 기다리고 있던 것이죠. 실제 역사에서 청은 남한산성을 포위한 상태로 강화도까지 점령해버리는데요. 유일한 테러였던 강화도까지 점령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조선 조정과 인조는 결국 모든 걸 포기하고 청에 항복하게 되니, 남한산성에서 내려온 인조는 지금의 속천호수 부근에 수왕단이란 단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복장도 군사복이었던 융복을 입고 309고두, 즉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치욕적인 항복의식을 치르니, 이것이 우리네 뼈아픈 역사 중 하나인 삼전도의 굴욕입니다. 이후 조선을 향한 청의 무리한 요구 중 하나가 어마무시한 규모의 포로들이었고, 그중 50만 명이 여성이었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여성들은 노동력을 착취당했을 뿐만 아니라 남주인의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되기도 했으니, 하필 조선의 여러 시대 중 나라가 힘이 없던 시절, 특히 무능한 왕이 집권했던 그 시절, 조선의 여인으로 나고 자란 지밖에 없는 수많은 여성들이 억울한 희생을 당했던 것인데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노예는 물건 취급을 받았으므로 몸값을 지불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노예로 살던 조선인들이 고구로 돌아온들 남성들은 환영받았으나 여성들은 따뜻한 환대가 아닌 정절을 지키지 못한 여성이라는 더러운 동물 취급을 당했던 것인데요. 지난 사마에서 오랑캐가 쳐들어왔으니 나라가 망하겠구나, 여인들은 낯을 감추고 사내들은 쇠를 들으라는 한 노인의 외침을 들으며 이장현은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회상 장면에서 어린 이장현은 아버지가 누군가를 몽둥이로 패는 소리를 들으며 밖에서 무릎을 꿇고 울며 불며 아버지 제발이라 말하며 목 놓아 아버지를 말렸는데요.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한 인물은 이장현의 어머니였고,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맞은 이유는 누군가로부터 정절을 잃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죠. 이장현이 능군이 서원에 들어가기 위해 맞이했던 시험의 시제 절, 당시 시대에선 그 무엇보다 중요시했던 여성의 정절, 신하의 충절과 관련한 절, 이장현이 시제가 시시하다며 한 글자도 쓰지 않고 돌아 나왔던 이유가 정절을 잃어 아버지에게 목숨을 잃은 어머니의 죽음 탓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어디 이장현 아버지만의 문제였을까요? 병자호란 이후 구사일생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여성들은 꿈에 그리던 가족들의 품에 돌아왔으나 정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버려졌으니, 이장현의 눈엔 당시 조선은 시시한 유교 사상 따위만을 쫓으며 정작 중요한 사람을 놓치고 있는 한심한 조선으로밖에 볼 수 없었던 것이죠. 연준도령이 임금을 구하러 가는 상황에서 이장현은 자신은 의병이 될 생각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저는 이장현과 연준도령의 모습을 보며 두 주인공의 모습이 조선의 희망과 조선의 현실을 각각 대변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연준도령은 남한산성에 갇혀 위기에 빠진 임금을 구하기 위한 충절을 실천하기 위해 뭐 하나 준비된 게 한 가지도 없으면서 입만 살아선 전장에 나가 결국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뼈아픈 실패를 맛보게 되는데요. 향후 연준도령이 실패를 교훈 삼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반성하며 개선코자 하는 선택을 한다면 다행이지만, 조선의 현실을 대변하는 연준도령은 절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 하나 지키지 못했던 무능력함, 그 실패의 원인은 돌아보지 않은 채 뻔뻔하게도 더욱더 충절이니 정전이니를 강조하며 그들만의 리그인 조선 조정과 사대부들을 대변할 것이고, 목숨을 걸고 힘겹게 고국으로 돌아온 자신의 가족들조차 저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품지 못하는 그런 하찮은 당시 조선의 현실을 연준도령을 통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하여 이장현, 그를 조선의 희망이라 생각하는 이유는 의병이 될 생각이 없다던 그는 그 누구보다 먼저 오랑캐의 침략을 예상해 값주며 무기를 준비해 두었는데요.
오랑캐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곤 기껏 강화도로 피난갈 생각과 강화도가 막히니 남한산성으로 피해 부원병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마저도 전쟁을 대비한 식량조차 비축해 놓지 못해 원하는 만큼 숨어있을 조차 없었던 당시 무능했던 조선 조정과는 달리 이장현은 전쟁을 대비한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백성을 구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랑캐가 오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 오랑캐가 나타나면 봉화의 연기를 지펴 말에 남은 노인, 아이들 그리고 여자들이 피난을 갈 수 있도록 돕는 선택을 하는데요. 조선 조정인 이장현처럼 전쟁을 대비해 전쟁 물자를 비축해 두고 오랑캐의 침입에 대비해 봉화 운영 등에 힘써왔다면 병자호란의 결과는 삼전도의 굴욕이 아닌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겪은 청의 굴욕이라는 기록으로 남았을 텐데요. 조선 조정과는 달리 백성을 위한 길을 준비하고 나아간 이장현, 그가 연준도령과는 달리 조선의 희망을 대변한다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임금님 구하는 건 재미도 관심도 없다던 이장현, 그가 청의 포로로 끌려간 소현세자와는 함께 많은 것을 도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장현이 소현세자와 함께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선의 무능한 현실을 대변하는 인조와는 달리 소현세자는 이장현과 마찬가지로 조선의 희망과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처음 소현세자 일행이 청에 도착했을 땐 청이 돈이며 생필품을 보내주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얼마 후 청은 정착을 위한 지원을 끊고 약간의 땅을 주며 알아서 살도록 만들죠. 이때 소현세자는 세자민 강씨와 함께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 좋은 품질의 농작물을 생산해내었는데요. 워낙에 품질이 좋았기 때문에 비싼 값에 팔 수 있어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번 돈으로 조선인 포로를 사들여 자유의 신분으로 풀어주었다고 하니 고귀한 신분임에도 손에 흙을 묻히고 당시 조선에선 하찮게 여겼던 장사까지 하는 것도 모자라 그렇게 번 돈을 백성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하는 그런 소현세자에게 끌려 이장현이 소현세자를 모시는 결정을 한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청에서 앞선 문화를 익히고 돌아와 조선의 발전에 활용코자 하는 의지가 강했던 소현세자는 조선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온몸에서 피를 흘리는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였는데요. 1화에 공개되었던 사초, 소현세자를 모시는 이장현을 군간답지 못한 군간이라 표현하고 있었고 세자를 미혹하여 그릇된 일에 가담케 하니 당시 인조가 이장현을 죽이라 했다는 내용의 사초였습니다. 이 장면, 바다를 앞에 두고 수많은 조선 군병들과 외롭게 싸우던 이장현의 모습, 온몸에서 피가 나는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소현세자와 함께 이장현도 변화를 거부한 자기 자리만을 지키고자 했던 인조 등 조선 조정에 의해 이장현마저 수청되며 그나마 기대할 수 있었던 조선의 희망이 꺾이는 슬픈 전개를 미리 보여주는 장면일 것 같습니다. 공개된 5화 예고편에 칸이 조선에 왔다는 소문이 퍼져 이장현이 나서서 자신이 직접 확인하고 오겠다는 말과 함께 치열한 전투 현장에서 활약하는 이장현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칸이 조선에 왔다는 것은 인조가 삼전도에서 항복을 하는, 즉 굴욕을 앞두고 있다는 것. 과연 드라마 연인은 삼전도의 굴욕을 어떻게 표현해낼지 연인 5화를 기대하며 오늘의 영상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